어, 26년 9월 모의고사 풀이 1차십니다. 우선은 이 영상 보기 전에 아까 봤을 수도 있겠지만은 선생님이 미리 제시했던 영상 보라고 했을 거예요. 시간 표현 영상이랑 높임 표현 영상 이렇게 두 가지인데 지금 요 문법 요소 파트 두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영상을 봤다 생각하고 이 이후 풀이 진행하도록 할게. 하고 15번에 나와 있는 중세국어는 다음 자시에 그냥 중세국어 한번 쫙 정리하는 파트를 마련할 테니까 그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오늘은 문법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시간 표현과 그 다음에 높임 표현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문제 개념 공부 됐다고 생각하고 문제 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번부터 1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음운 변동 현상 문제였는데 그 중에서 탈락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탈락을 간단하게 좀 다시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우리 탈락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웠을 건데 탈락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장군 단순화, 그 다음 두 번째 자음 탈락, 그 다음 세 번째 모음 탈락,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자음 탈락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음군 단수나 모음 탈락 만약에 모르겠다 싶으면 쌤한테 다시 얘기하시고요. 아마 알 것 같습니다. 자음군 단수나 기본 원칙은 앞자음으로 발음되고 예외되는 것들이 있었고 예외에 예외 있었고 하는 것들 쌤 너네 암기하기 편하게 이제 플로우 마련을 해줬지. 그거대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고, 모음 탈락은 탈락 있었죠. 요거 뭐지? 써에다가 쏘리 라고 해라나 탈락 이해십니다. 쓰다에서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어서를 결합하면은 서가 되어서 으가 탈락하는 거였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동일 모음 탈락, 탈락 혹은 탈락이라고도 해요. 뭐 있지? 자다에 역시나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아서 붙이면 자서, 동일한 모음 아가 탈락하는 거였습니다. 이 경우에 지금 얘는 왜 어서고 얘는 왜 아서고 그거는 음성 모음이고 양성 모음이기 때문이지. 오케이, 요거까지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자음군 단수나는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자음 탈락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 간단하게만 하고 갈게요. 자음 탈락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지. 리을 탈락, 그 다음 히읗 탈락. 리을 탈락은 기본적으로 어간 받침 리을이 니은 시옷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을 했을 때 탈락되는 현상을 리을 탈락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교과서 지문 보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모의고사 지문 보면 알겠지만은 니은 시옷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비읍의 경우에도 비읍으로 시작되는 어미에도 탈락을 합니다. 이거는 근데 좀 너무 예외적이어서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너네한테는 니은이랑 시옷만 이야기하는데 비읍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했을 때도 탈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잠시. 자, 좀 정리를 할게요. 예를 들게 놀다에 뭐뭐 하세를 붙이면 우리는 노세라고 하고 표기도 노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 히읗 탈락입니다. 히읗 탈락은 역시나 어간 받침 히읗이 모음 어미와 만났을 때 탈락하는 현상이었지. 그래서 좋다에 종결어미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됐었지? 표기는 조아라고 하지만 발음은 조아라고 했었죠. 그래서 리을 탈락 같은 경우에는 표기가 발음에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히읗 탈락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했죠. 좋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운 변동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 아까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는 리을 탈락이었네. 그 다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게 뭐였죠? 히읗 탈락이었지. 계속 봅시다. 자,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에 유음 탈락이 있다. 유음 탈락, 리을 탈락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유음 탈락은 특정 음운 환경에서 유음, 리을이 탈락하는 음운 현상으로 탈락 현상에 비하여 적용되는 환경이 더 다양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먼저 리을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그렇죠. 니은, 비읍, 시읒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그 다음 어미 오가 결합할 때 유음이 규칙적으로 탈락한다. 예를 들면 알다의 어간 알에 니은 비읍 시옷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는 아는 압시다 아신다와 같이 리을이 탈락한 형태로 나타나고 팔다의 어간 팔에는 어미 오가 결합할 때 파오와 같이 리을이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에서 정리를 할게요. 우리 원래 배웠던 개념들 어감 마침 리을 뒤에 니은 시옷의 어미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 비읍니다 같은 애들이 왔을 때 리을이 탈락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있었죠? 다시 한 번 더 볼게요. 여기 봅시다. 자, 팔다의 어간 팔에 어미 오가 결합했을 때 오와 파오와 같이 리을이 규칙적으로 탈락하는 현상. 요거는 하나 더 적어 놓을게요. 팔다의 뭐뭐하 오를 결합하면 그거 나한테 파오. 그래서 파오가 되겠죠. 자, 그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형성 과정에서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나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가 형성될 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어간과 어미가 결합했을 때 어간에 있던 리을이 탈락하는 현상이었어. 근데 지금 두 번째 여기에 있는 문단에서 보면은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합성어 혹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파생어의 경우에서 리을이 탈락되는 양상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볼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유음이 탈락하는 예도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 경우 버드나무와 바느질과 같은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리을이 탈락한다. 그러면 버드나무는 사실 뭐랑 뭐가 결합된 걸까요? 버들 플러스 나무겠죠. 둘 다 어근이고 어근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합성어에서 탈락을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합성어 지금 여기 있는 리을이 니은을 만나서 탈락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버드나무라고 표기하고 발음도 이렇게 했지. 그다음 바느질 요거는 쌤 그 리을 탈락 이야기하면서 드는 예시였죠. 원래 바늘이랑 그다음에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그 의미하는 접사 질이 붙었죠. 이 경우에 파생어가 지금 얘는 어근과 그 다음에 접사가 만난 파생어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바느질. 이거 말고 이제 소나무 같은 것도 얘 있었고 따님, 아드님, 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생어가 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 중요하죠. 발등, 철새와 같은 단어에서 리을이 탈락하지 않은 것처럼 다른 형성 과정에서 유음 탈락은 동일한 음운 환경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수의적 현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쪼대로 나타난다는 거야.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리을 탈락의 예였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어근과 어근이 결합할 때 리을로 끝나는 어간 뒤에 니은 비읍 시읒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하거나 아니면 오가 결합할 때 유음이 탈락하는 거. 그 다음 단어의 형성일 때 합성어나 아니면 파생어일 때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리을이 탈락되는데 이 경우에는 나타날 수도 있고 안 나타날 수도 있는 수의적인 현상이다. 그 다음 이 경우에 리을 탈락은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는 경우다라는 것까지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문단은 히읗 탈락입니다. 음운 변동의 결과가 표기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히읗 탈락.
그 다음 또 거센소리 대기 현상을 들 수가 있다. 먼저 히읗 탈락은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 소가 결합할 때 받침 히읗이 탈락되는 현상으로 나아 사이다와 같이 히읗의 탈락이 일어난다. 히읗 탈락은 마나와 같이 히읗이 겹받침의 일부에 있을 때 뒤음절과 연음되는 현상에서도 일어난다. 또한 거센소리 대기 현상은 히읗과 예사소리 기역 디귿 비읍 지읒이 만나 거센소리 기역 디귿 비읍 치읒으로 축약되는 현상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역시 표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본 문제로 넘어가서요. 1번부터 볼게요. 자, 유음 탈락은 동일한 음운 환경에서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했었는데 예를 들어야 되겠죠. 아까 뭐 발등 요거 바등이라고 안 하죠. 2번입니다. 유음 탈락은 용언의 활용 과정, 그러니까 이제 어간이랑 어미가 만나는 과정이겠지. 그 다음 단어의 형성 과정, 합성어나 아니면 파생어에서 일어날 수 있다. 정답 2번이었습니다. 나머지 선지들 좀 볼게요. 리을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와 결합하는 경우 리을이 탈락하지 않는다. 아까 오는 모음으로 시작되는 거였죠. 답이 될 수가 없겠지. 4번 히읗 탈락은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아니죠.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결합했을 때 탈락하는 겁니다. 5번입니다. 히읗이 탈락하는지 히읗과 다른 자음이 만나 축약되는지에 따라 음운 변동 결과의 표기 반영 여부가 달라진다가 아니라 둘 다 표기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부터 E가 있는데 각각 어떤 건지 좀 정리를 먼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삽니다. 원래 어간은 살다에 비음 니다 결합돼서 리을이 비음 만나서 탈락되는 리을 탈락이죠. B입니다. 말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오가 결합돼서 마오. 이거는 줘야 되겠네. 역시나 얘도 리을 탈락이었어요. 화살은 활 플러스 살이었죠. 단어가 만나면서 이가 합성어를 이루면서 앞에 있는 리을이 탈락되는 역시나 리을 탈락 현상이었습니다. 자, 조은 요거는 뭐죠? 히읗 탈락이네 그냥. 국화 요거는 거센 소리 대기 축약입니다. 1번입니다. A는 살다의 어간 살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여 니은이 탈락된다가 아니라 니은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아니라 뭘로 시작되는? 비읍으로 시작되는 어미. 바로 정답 1번이었겠네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B는 말다의 어간 말의 어미 오가 결합해서 리을 탈락 맞고요. C는 두 개의 어근인 활과 살이 결합할 때 두 개의 어근이니까 합성어 시읒 앞에서 리을이 탈락되는 경우 리을 탈락 맞습니다. D가 조은으로 발음되는 것은 히읗으로 끝나는 용언의 어간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어미가 결합됐죠. 조은 하는 거. 그 다음 E가 국화로 발음되는 것은 예사소리 기역과 히읗이 만나 축약되었기 때문이다.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 이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 번 더 문제 풀면서 내용 한번 복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간 표현 문제는 안 나왔고 그 중에서 시제 시간 표현 그 두 개 중에서 시제였고요. 그 중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이 무엇이냐 관형사형 어미에 따라서 이 어떤 시간 표현을 나타내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그래서 자, 그러면 관형사형 어미 문제가 나왔어. 이거 정말 빨리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는 거. 일단 지금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묻는 내용은 결국 그거야. 지금 던은 동사든 형용사든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 동사나 형용사나 상관없이 둘 다 미래예요. 그치? 그래서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너네가 어쨌든 품사에 따라서 정답이 달라진다라는 건 알 수가 있어. 어떤 품사? 동사이냐 형용사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어미가 붙느냐에 따라서. 니은이죠.
니은은 형태는 같아도 동사냐 형용사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간 표현이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그거야. 여기 있는 자료에서 첫 번째로 너네가 분류해야 되는 건 얘가 동사냐 형용사냐야. 그것만 해도 이 문제는 거의 뭐 5초 컷으로 풀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동사 형용사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쌤이 아까 이야기했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애들 있지. 이 던, 리을 같은 경우에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던은 과거, 리을은 미래예요. 그러면 볼게. 잔 얘는 몰라. 근데 푸르 던 있지? 얘는 과거다. 이건 얘 볼 필요 없어.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기 때문에 얘는 일단 맞을 거예요. 그 다음 현재는 구분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미래 리을입니다. 떠날 미래 얘도 딱히 볼 필요 없어 지금 당장에. 그럼 우리는 지금 과거냐 현재냐 요 두 개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얘가 동사냐 형용사냐를 봐야 되겠지.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 니은다 붙여보면 되겠죠. 형용사는 니은다를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니은다 붙여서 말이 되면 동사 안 되면 형용사를 씁니다. 잔다 동사, 푸른다 형용사, 깨끗한다 이거 뭐지? 깨끗한다 이거 뭐 형용사. 그 다음에 읽는다 읽다 읽는다 이거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동사. 떠난다 동사입니다. 자, 내가 잔 곳은 요거 과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동사에 니은 붙었으니까. 그 다음에 현재 우리 그 교실은 깨끗한 상태다 형용사이기 때문에 깨끗한 맞고요. 그 다음 내가 읽은 동사인데 니은 붙었지. 정답 바로 4번 이렇게 딱 찍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입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높임 표현이에요. 그래서 지금 얘를 먼저 좀 간단하게 보도록 합시다. 보기입니다.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가? 얘는 그러면 뭐야? 주체 높임이 쓰였다라는 얘기고 아니오는 높임이 쓰이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높임이 쓰였다는 얘기겠지? 객체도 있을 수도 있고 상대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문장에서 주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어휘가 쓰이고 있는가라고 되어 있어요. 특수어휘가 쓰이고 있는 직접 높임이 있겠고 그 다음에 아닌 간접 높임이 있겠죠. 직접이고 얘는 간접 높임일 겁니다.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법 파트가 문법 요소인 파트이기 때문에 각 요소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일단 1번 해볼게. 형은 고모를 뵙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에서 높임 실현된 거는 뵙다라는 표현이겠죠. 이 경우에는 자 뵙다 누구누구를 뵙다 누가 누구누구를 뵙다 목적어에 걸리기 때문에 얘는 객체 높임이 쓰였어요. 그래서 주체 높임이 쓰이지 않았다 가에 가는 것은 올바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 가 그는 산책을 하기 위해서 공원에 갔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쌤 이거 높임 실현 안 된 것 같아서 가예요. 물론 지금 여기에 정답 가 맞긴 하거든. 근데 얘가 높임이 쓰이지 않았다 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갔습니다는 무슨 높임이야? 청자를 높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대 높임이야. 자, 그 다음에 나입니다. 아버지 이런 식으로 누구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야. 누구누구씨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는 누구한테 청자가 있는 이야기죠. 이때는 무조건 상대 높임의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쌤 그럼 이게 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뭐가 있지? 옷을 따뜻하게 갖춰 입으셔야 해요. 입다에 시를 붙였죠. 입다에 시를 붙였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어휘가 쓰이지 않은 주체 높임도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나는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입니다. 4번 동생은 그때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라고 되어 있어. 자, 여기에서는 어떤 높임 쓰였는지 한번 볼게. 동생은 그때 선생님께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께 편지를 쓰고 있었다 하니까 객체를 높이는 객체 높임이 하나 사용되었네. 자, 그 다음에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요가 있지요. 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뭐죠? 상대 높임이고 비격식체의 그 두루 높임이 쓰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얘는 객체 상대만 쓰였지 주체 높임이 쓰이지 않았죠. 그래서 얘는 나에 갈 게 아니라 가에 가야 돼요. 정답은 4번 돼야 되겠네. 그 다음 5번입니다. 다
할머니께서는 깨서 나왔죠. 깨서 지금 얘는 조사가 두 개 쓰인 거예요. 깨서 그 다음에 는 이렇게 두 개 쓰인 겁니다. 어느 방에서 주무시니 되어 있고요. 또 뭐뭐 하니 되어 있네.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떤 높임 쓰였다. 일단 할머니를 높이는 주체 높임 쓰였고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 누가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자기보다 낮추니까 할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엄마 그 다음에 그 듣는 사람은 뭐 아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대 높임에서 아주 낮춤이 사용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 요 파트 공부를 거의 처음 하다시피 하는 친구들 많을 건데 지금 이 13번 아마 선생님 줬던 처음에 봐라고 했던 30분짜리 영상에 이런 비슷한 문제 푸는 거 연습하는 것들 그 다음에 푸는 요령 같은 것들 내가 한번 천천히 설명한 다음에 요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여서 쌤이 좀 빨리 이야기 설명했던 것 같은데 혹시라도 너무 빨라가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학생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다시 찾아오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4번 같은 경우에 요것 뭐 모르진 않을 겁니다. 이거 빨리 설명했다고 해서 못 알아볼 친구가 없을 것 같고 만약에 모르겠다. 요거는 본인이 그 테스트 제대로 안 돼 있는 겁니다. 요거는 나한테 다시 일단 얘기는 해주세요. 이해 안 되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